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산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한 일터를 기원하는 법석이 서울 조계사에서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김민석 총리 등은 노동 현장에서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없기를 발언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다짐했습니다. 불교계는 올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법회를 봉행하는 등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노동 현장부터 불법 체류 단속 과정까지 산업 현장 곳곳에서 자비와 생명 존중의 불교적 가르침이 지켜지고 실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청사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 복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오는 12월 15일 업무동 운영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기념관 1층 로비에 모셔진 서산마의 삼존불은 수덕사로 이운하고 로비에 LED 파사드를 설치해 첨단 미디어 기술과 이미지를 활용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불교계 각 종단이 모여 종교인구 감소 시대 미래 포교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려 문화포교 콘텐츠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동국대학교 YG 캠퍼스가 개최한 청년 불자들의 축제 영캠프가 열려 청춘과 불법의 향기가 캠퍼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2,500여 명의 청년들이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오개를 받아 새롭게 부처님의 제자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산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한 일터를 기원하는 법석이 서울 조계사에서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김민석 총리 등은 노동 현장에서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없기를 발언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다짐했습니다. 먼저 권금주 기자입니다. 추모의 종소리가 5번 조계사 앞마당에 울려 퍼집니다. 경무에 시달리다 쓰러지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숨진 근로자,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을 피하다 희생된 이주 노동자 등 일터에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조계종이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기원하며 추모 위령제를 열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하루 가족을 위해 땀을 흘리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고, 어떤 분은 안전장치 하나 없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자비 아래 그 무거운 슬픔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기를. 국내 노동자 94명, 스리랑카, 몽골, 네팔 등의 이주 노동자 50명을 포함해 모두 140여 명의 이름이 하얀 위패에 새겨졌지만 참석자들은 이들 외에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꾼으로 헌신했던 모든 노동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안타까운 죽음을 위로했습니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을 기리는 날이 올해 국가기념일로 처음 지정됐지만 기념일이 무색하게도 올해 상반기에만 모두 287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난 6일엔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작업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산업재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산업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유가족들은 먼저 떠난 가족의 얼굴을 몇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한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와 취업 8개월 만에 목숨을 잃은 몽골 출신 이주 노동자 강태환 씨 어머니 등이 함께 자리해 불교계의 위로와 정부, 국회의 약속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으로 이어지기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어제도 오늘도 매일 산재 사건이 발생하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편안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모 위령제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다시금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을 한데 모았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불교계는 올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법회를 봉행하는 등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는데요. 노동 현장부터 불법 체류 단속 과정까지 산업 현장 곳곳에서 자비와 생명 존중의 불교적 가르침이 최우선적으로 지켜지고 실천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박준상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조계종 37대 집행부 취임 1000일을 맞아 별다른 기념행사 대신 사회적 약자들을 만나 특별 법회를 봉행한 불교계. 지난 2012년 모든 아픔이 있는 낮은 곳으로 향하겠다며 출범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활발한 행동 속에서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과 동행을 10여 년째 계속해왔습니다. 어제 조계사에서 열린 산재 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제에서도 불교계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함께하면서 유가족들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 애썼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회적 약자들과의 소통에 이어 이번엔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불살생을 첫 번째 계율로 하는 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생명 존중의 가치가 산업 현장 전반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엔 25살 베트남 청년 뚜안 씨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실시된 미등록 이주민 합동 단속을 피하려 에어컨 실외기 창고에 숨었다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거기에 막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기력이 다 해서 그냥 떨어져서 죽은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요점은 보니까 이게 이제 쭉 그거를 노동부 이제 관할이니까 노동부에서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19년 동안 그 요구를 했는데도 법무부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뚜안 씨의 부모를 비롯해 베트남 사찰 원호사 등 이주민 노동자들이 많은 한국 주재 해외 사찰 스님들도 이번 위령제에 참석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위령제에 앞서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이 스님들을 만난 자리에선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와 명복을 비는 이유를 듣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제를 지내거나 뭐 하면 울지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는 당사자를 위해서도 이제 그러겠지만 이제 저승에 간 분들이 남아 있는 분들이 그렇게 너무 아프면 그분들이 또 아파져요. 네. 이주 노동자 대다수가 불교를 국교로 하는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인 만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한국 불교계의 활동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함께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Nhưng mà cháu vẫn cố tìm việc làm cho đúng chuyên ngành nhưng mà cháu tìm chưa có được. Cho nên là cháu mới bảo cháu đi làm tạm. 일터라는 이름 앞에 방치된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나가자는 불교계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청사인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화재 복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오는 12월 15일 업무동 운영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어제 신흥사에서 열린 전국교구본사 주지협의회 제85차 회의에서 지난 6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화재 발생 이후 복구 작업을 진행해 오는 12월 15일 업무동이 재입주하고 국제회의장은 내년 2월에 완전 복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총무원은 특히 기념관 1층 로비에 모셔진 서산마의 삼존불은 수덕사로 이운하고 로비에 LED 파사드를 설치해 첨단 미디어 기술과 이미지를 활용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잘못된 지적 정리로 비종교용지로 분류된 사찰 부지를 종교용지로 일원화하는 문제와 공원구역 내 사찰과 사찰림의 생태, 문화, 역사적 가치 보존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전국교구본사 주지협의회 제86차 회의는 내년 1월 제9교구본사 대구 동화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종교인구 감소 시대 불교계 대표 종단들이 각 종단의 포교 전략을 공유하고 미래의 포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어제 서울 성북구 진각문화전승원 강당에서 불교 활성화 방안 세미나 종교인구 감소 시대 불교의 미래를 묻다를 개최했습니다. 조계종 전 포교부장 남전 스님은 전 종단이 함께 쉽고 실용적으로 한국 불교의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며 5분 산명상 실천과 불교박람회 등 문화포교 콘텐츠 활성화, 경전 한글화, 불교 교리의 현대적 재해석 등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종단에서 이제 논의 중입니다만은 공부나 수행을 많이 한 스님들 또 제가자들을 좀 종단적으로 좀 위촉하거나 선별해서 법회 또 교화 현장 또 포교 현장에 좀 배치하는 방안이 지금 정해진 거는데 가칭 전법 대법사제도 이게 천태종 광도 스님은 천태종의 공찰과 신도 조직을 통한 지역 포교 현황을 전했고 위덕대 전법원장 성재정사는 존입교육기관 기반의 적극적 청년포교 등 다양한 전법 방안을 논했습니다. 태고종은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인 철호 스님이 태고종만의 전법사 제도 활성화 등 생활 밀착형 포교 전략을 전했습니다. 동국대학교 YG 캠퍼스가 청년불자들의 축제 영캠프를 개최해 청춘과 불법의 향기가 캠퍼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2,500여 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오개를 받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보도에 박명한 기자입니다. 동국대학교 YG 캠퍼스 문무관, 학생들이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장엄한 수계 대법회가 우리말 칠정내 예불로 막을 올립니다. 이어서 삼보와 수계법사를 청한 뒤 전계 대화상 스님으로부터 5개의 의미를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동국 주인공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계라는 것은 어렵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찾아가는 길잡이이며 자기 역할을 다하겠다는 자신과 약속이며 부처님과의 약속이 수계인 것입니다. 계를 지킬 것을 다짐한 학생들은 참회 진언을 합성하며 연비를 받습니다. 연비를 맡은 스님들은 전통적인 방식 대신 불제자로 거듭난 학생들의 손목에 합장줄을 걸어주며 축하합니다. 수계법회 증명 대화상인 수불대종사는 불제자로서 수행의 끈을 놓지 말 것을 청년불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인생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 실상의 길을 찾아 인연을 맺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 길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온몸으로 수행하는 시간을 가져봐야만 될 것입니다. 어제 동국대학교 YG 캠퍼스의 최대 축제인 영캠프에서 수계를 받은 학생은 2,500여 명. 신라 천년고도에서 수많은 청년불자가 탄생한 장엄한 순간이었습니다. 동국대는 수계법회에 참석한 대학생 불자 모두에게 제128회 지역미래불자 육성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뜻을 따라서 조금 더 경건하고 올바른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들을 다 뉘우치고 지금부터 부처님의 제자로서 새 삶을 살아갈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계를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캠프는 수계법회에 이어 어울림마당과 뮤지션 공연으로 이어지며 학생들의 축제 한마당이 됐습니다. 동국대 YG 캠퍼스는 이번 영캠프가 잠재적 청년불자를 양성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분 수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꿈을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교의 미래를 이끌 청년불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동국대학교 YG 캠퍼스에서 BBS 뉴스 박면입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오키나와 평화순례단이 태평양 전쟁 당시 희생된 한국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순례단은 어제 일본 오키나와 평화공원 내에 있는 한국인 위령탑을 찾아 당시 강제징용과 징집으로 오키나와 전투에서 희생된 만여 명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사부대중은 한국인 위령탑 명단에 꽃을 올리고 반야심경을 봉독한 뒤 묵념을 통해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서원했습니다.
이번 순례는 통일을 공간적으로는 한반도 밖으로 넓히고 시간적으로는 일제강점기까지 되돌아보면서 반전과 평화를 되새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추보는 올바른 통일 담론 형성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추본 순례단은 현지 순례와 강연 등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지리산 천은사 사부대중이 아미타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웃나라 일본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일본 불교의 뿌리가 된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신심을 다진 현장을 김민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동전 뒷면에 새겨 넣을 만큼 일본 국민들이 사랑하는 세계문화유산 교토 평동원입니다. 우리나라 부처님처럼 자애로운 미소로 중생을 내려다보는 아미타 부처님이 순례단을 맞이합니다. 봉황강 내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은 장엄하고 아름답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평동원 아미타부를 참배한 우리 천은사 신도분들이 이 인연으로 극락국도에 꼭 나기를 이렇게 발언드리겠습니다. 지리산의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도량 천은사 사부대중이 일본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주지 대진 스님을 비롯한 30여 명의 순례단은 3박 4일 일정으로 교토와 오사카 지역 아미타 도량과 주요 사찰들을 참배했습니다. 일본 불교의 성지 고야산을 시작으로 법계사와 제호사, 설림사, 법융사 등 아미타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여정은 마치 극락세계를 직접 다녀온 듯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독특한 게 안에서 경내에서는 사진을 못 찍게 하는데 그게 눈에 담고 가라는 뜻인가 봐요. 참배하고 참 좋아요. 감동이 큽니다. 재물운과 사랑운과 건강운을 빌 수 있는 물줄기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도와주셔서 재물줄기를 먹고 왔어요. 좋은 기운 받고 갑니다. 특히 설림사 영관당에 있는 옆으로 돌아보고 있는 부처님을 직접 보며 즉석에서 스님 법문도 듣게 된 순례단은 마음속 신심이 북돋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돌아봐야 될 사람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줘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불법을 모르고 헤매는 이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야 저렇게 돌아볼 수도 있고. 순례단은 단풍이 붉게 물든 아름다운 산사를 거닐며 잊지 못할 풍광과 추억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어 우리 선조들이 전한 불교가 일본 땅에 뿌리내려 찬란히 꽃피운 법융사를 참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 불교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대단하다. 좋은 문화유산을 발굴해가지고 후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행 활동이 약해지면서 역동성은 잃었지만 옛 불교 문화유산을 어느 나라보다 소중히 보존해온 일본. 천은사 사부대중은 일본 성지순례를 통해 이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음속 극락을 찾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본 교토에서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천태종의 수도권 중심 도량 분당 대광사가 지역 복지기관과 함께 소외계층과 북한 이탈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는 15일 경내 미륵보전 앞마당에서 청솔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2025년 행복을 빚는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열고 김장김치 10kg 800박스를 담가 저소득계층 800세대에게 전달했습니다. 행복을 빚는 음식문화축제를 통해서 우리 호남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행사라서 매우 의미 있고 또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마음 내서 함께 해주시면 거듭 감사드립니다. 매년 우리 어려운 이웃 또 탈북민들 또 우리 다문화 또 우리 가족과 함께 이렇게 우리 시민을 위한 이런 뜻깊은 우리 김장 담그고 또 나누고 하는 행사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광사 경내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과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문화체험 부스가 운영됐고 떡 매치기 등 민속놀이가 진행됐습니다.
충남 청양의 불자 자원봉사단체 참사랑 동심원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홀몸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효큰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동심원은 어제 청양 구기자 약초시장에서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을 초청해 제17회 참봉사 동심원 효큰 잔치를 열고 따뜻한 음식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며 흥겨운 공연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스님은 욕심이 많으면 안 된다 해서 그 마음을 기려서 지금 봉사를 하고 여기 잠깐 이리로 왔습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가족하고 화목하게 잘 평생 사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11월 19일 수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